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옷차림에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 살을 빼보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해봐도 살이 잘 안 빠지거나 요요 현상이 금방 와버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스스로 음식을 좀 조절해 봐야지 마음을 먹지만 좀처럼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주변에서 살 좀 빼라, 또 먹냐 라며 모멸감을 느낄 정도까지 비난을 해도 먹는 것에 대한 자제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탐이 강해지면 집안은 물론이고 외출 중에는 가방 안에, 직장에서는 서랍 속에 항상 먹을 것을 비치해 두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나도 또 빵이나 군것질거리에 손이 자꾸 갑니다. 안 그러면 뭔가 허전합니다. 점점 속이 불편한데 맛도 모르고 계속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먹고 나면 또 살찌겠다라는 불안감과 자신이 자제를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와 자책을 합니다. 심하면 죄책감까지 들면서 음식을 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도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식욕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제력이 없는 정신력의 문제일까요? 언뜻 이런 식사장애는 체중 관리나 위장 질환의 문제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지라며 독하게 좀 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이 허기를 느껴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마음의 허기 때문에 불쾌한 기분 때문에도 먹는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 조절을 음식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사람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두통이 생기듯이 일상에서 그 무언가 부정적인 증세가 발생하면 식탐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음식으로 대리 해소를 하는 겁니다. 우울, 불안, 분노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 싶을 때 음식으로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져서 깨버림으로써 분노를 잠시 사그라들게 하듯이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체 못할 때 음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현실은 참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혼자서 음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그런 무의식이죠. 그래서 많이 먹어서 속이 거북하다는 몸에서 보내오는 신호는 무시돼 버립니다. 마음에서 보내오는 충동적 신호에만 이끌려 가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비난만 하거나 더 참고 더 자제하라는 식의 충고는 잘 통하지 않는 거죠. 환자 사례들을 보시면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습관적 과식 때문에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방 요요 현상이 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그나마 한약을 먹으면 살도 잘 빠졌는데 30대 넘어가면서 한약을 먹어도 조금처럼 살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A씨의 지난 수년간의 체중 변화를 들어보니 체중과 심리적 갈등 정도가 정확히 비례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우울감은 주로 연애나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연애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체중 조절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약을 먹어도 살 빼기도 잘 되는 거죠. 근데 연애가 잘 안 될 때는 먹는 것으로 대신 해소해 왔던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남자친구와 주말에 데이트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남친이 회사 사정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기대가 무너지는 소식에 실망과 짜증이 생깁니다. 이런 실망감에 배고픔의 신호가 더 강하게 인지되기 시작합니다. 에라 모르겠다라면서
혼자서 1차 폭식을 합니다. 근데 데이트가 취소된 것을 내가 싫어졌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도 나를 이렇게 안 챙겨주면 어떡하나? 이런 부정적인 지레 짐작들이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이른바 감정적인 공복 상태가 시작되는 거죠. 위장에서는 분명히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도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그를 보상하려고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싫으니까 A씨는 남자친구에게 또 짜증을 냅니다. 회사 일도 좋지만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을 해달라는 주문을 자꾸 하게 되죠. 그게 사랑이라고 합리화도 합니다. 안 되면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죠. 결국 남친도 지치게 되면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A씨는 자신이 또 이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떠안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20대 내내 반복되어 온 겁니다. A씨의 체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도 바로 정확히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부터입니다. 이때는 술 문제나 불면증 문제까지 뒤따릅니다. 버림받았다는 슬픔과 뜻대로 되지 않는 대인관계의 우울감과 공허함을 음식과 술에 기대려 했던 겁니다. 한동안 상실감 때문에 음식에 중독되었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번 연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자신이 덜 사랑받고 관심이 줄어든다 싶으면 또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성이 마음에 들면 너무 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도 A씨가 계속 더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상대 남성은 처음에는 좋았던 감정도 점점 올가미처럼 질식감으로 다가옵니다. A씨는 온통 자신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근데 남친 입장에서는 자기 일도 좀 열심히 해가면서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A씨의 연애 방식을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수용해 주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처럼 식사장애를 보이는 이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몸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발생하는 슬픔과 절망, 때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담긴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적인 공복감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에 중독되는 거죠. A씨는 어릴 때 성장 환경에서 상처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애착에 집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를 좀 객관화한 뒤에 대인관계도 좀 편안해지면서 식탐도 한결 줄게 됐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진다는 중년 여성 B씨입니다. 살이 야금야금 쪄서 이제는 집안일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B씨는 저는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도 있고 간혹 하루 두 끼 먹는 정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죠? 라고 답답해합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중성지방이 살짝 높은 것 빼고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B씨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안 먹는데도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꾸만 우울감이 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에 감정적 허기를 음식을 통해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해소해 왔던 겁니다. B씨의 하루 일과를 보니 남편과 이미 장성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혼자 되신 시아버지 봉양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B씨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부하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식도 시아버지도 B씨가 늘 이렇게 챙기고 배려하는 데만 이미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B씨의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가족들은 이런저런 요구사항과 불만만 많은 겁니다. 특히 B씨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뒤부터 더 살이 쪄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딸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몇 개월을 쉬는 동안에도 B씨의 체중이 확 늘었습니다. 딸이 집에서 짜증내는 걸 엄마인 B씨가 일일이 다 맞춰주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B씨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꽁꽁 숨겨만 놓습니다. 바로 과도한 양심 때문입니다. B씨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정서가 발생할까요?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도 섭섭하죠. 자신은 죽어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가족들은 고마움은커녕 뭔가 늘 더 해내라고 계속 요구만 하니까 말이죠. 근데 B씨는 이렇게 당연한 분노나 짜증이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것마저 스스로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서 자기 역할을 군말 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억압적인 가치 기준이 강한 겁니다. 하지만 B씨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예전만큼 집안일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B씨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 일이라며 일거리를 오히려 더 늘려왔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착한 엄마고 착한 며느리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겐 혹독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노나 우울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보상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음식으로 전환시켜서 울적하고 섭섭한 기분이 들 때면 집안에 남은 음식이며 이것저것 주전부리들을 계속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살이 찐 겁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B씨의 역할을 줄이고 다른 가족들과 역할을 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B씨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직 애들이 어린데요 라고 말합니다. B씨의 자녀들은 20대 후반인데도 말이죠. 매번 새 반찬에 따뜻한 밥을 주지 않으면 밥투정을 한다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도 이제 심신이 지쳐 힘드니 단호하게 줄일 건 줄이고 못하는 건 못해주겠다고 말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 B씨는 감정적 허기가 떠올려지면 막상 음식으로만 화풀이를 해온 겁니다. 근데도 정작 제대로 차려 먹는 건 하루 한 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은 별로 안 먹었다고 착각이 드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나는 술 별로 안 마셔요 라는 그런 착시 현상과 비슷한 거죠. 안 먹는데 살찌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지방 보존의 법칙이죠. 다만 B씨 입장에선 정식으로 제대로 차려 먹은 기억이 하루 한 끼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울적한 기분이 들 때마다 이것저것 먹은 것은 식사를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감정적 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다는 인식조차도 잘 못하기 때문이죠. 불쾌한 기분 때문에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일종의 가짜 응급 구조대 같은 겁니다. 자기 삶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 같은 정서적 고통에 빠진 사람을 음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19처럼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당신의 우울과 불안, 분노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 위로의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요요 현상이 없는 살 빼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감정을 조금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과 감정이 뒤엉켜서
결합되는 있는 것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대로 현실적인 원인과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를 그냥 모르쇠 회피해버리면 자꾸 음식이 주는 거짓 위로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구분해서 음식은 몸이 보내는 흙이라는 신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즐겁게 먹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는 언제나 그 이면에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